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서울대 입학전형 해석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2023학년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선발 방식이 바뀌었어요.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20까지는 일괄 합산, 그러니까 일괄 합산이라는 게 각각의 전형 요소들을 더해서 선발하는 건데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서류평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 그러니까 10명이라면 지원자 중에서 30명을 추려서 서류로 30명 추려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좀 낮췄어요.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균에 걸려있는 기존의 수능 최저 세계 2등급 그러니까 인문계는 그 수능 최저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연계 수능 최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과탐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이 원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수능 최저 그 서울대 자연계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인원들이 한 10,000명이 안 됩니다. 인문계 같은 20,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럼 서울대가 이제 매년 보게 되면 서울대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되는 인원들이 있어요. 보통 지균이 많습니다. 지균에서 정시로 미충원 인원을 넘기는데 그게 보통 177명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77명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도 2023까지 가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40% 넘겨야 돼요. 그런데 수시에서 177명이면 대학 전체 정원의 대략 한 5%인가요? 한 3,000명 넘어가니까 5%가 넘겠죠. 즉 수시에서 대학 전체 정원의 5%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수능 최저를 완화하고 수능 최저 때문에 불합격이 돼서 미충원할 인원이 없어서 수시에서 정시로 넘기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게 서울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자연계열 경쟁률을 보게 되면 대단히 낮거든요. 낮은데 수능 최저를 걸었다? 제가 덧셈 해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상위권 학과를 제외하고 중하단 모집단이 거의 미달일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대부분 다 붙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수능이 늘어나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니까 서울대는 아마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균의 수능 최저를 내림으로써 수시에서 정시로 넘기는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전형 선발 방식이 왜 바꿔드냐?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내리게 되면 지원자가 늡니다. 지원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자 모두를 면접 보기가 서울대 입장에서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단계별 전형을 끊어서 모집 인원의 3배수 하게 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 대략 2,000명 정도 면접 보면 되겠죠. 700명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면접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서 면접 전형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일괄 합산으로 가는 순간 이게 면접 대상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대학 입학처는 불확실성이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시 모집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몇 부분 수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수시 모집 지역 균형을 바꾼 가장 큰 핵심 원인은 뭐다? 정시 모집 확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가 되니까 이 확대가 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누르기 위해서는 수시 지역 균형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미등록 충원 인원, 2월 인원을 적게 해서 그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게 이 서울대 지균, 이 선발 방식 변경에 대한 핵심 원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 지균 신설인데 이거는 신의 한 수죠. 왜냐하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대략 1,000명 가까이를 1,200명 가까이 되겠죠. 3,000명이 넘어가는데 40%를 잡으면 1,200명이 넘어가니까 1,200명 모두 넘어가는 것을 한 개 선발 전형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몰려버릴 수 있잖아요. 모집인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대충 쪼갰습니다.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해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자, 그러니까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 지원할 수 있고 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이에요. 서울대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매년 9월이 되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총장이 와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서울대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 금수저 전형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는 매년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망신 수모겠죠. 사실은 서울대가 잘못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형을 어떤 애들이 잘 준비해서 들어오냐는 문제인데
뭐 돈 좀 있고 이런 애들이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지적을 하는 입장이니 서울대 입장에서는 공정한 전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각 고등학교별로 지원 자수를 제한하면 돼요. 예를 들어 대치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뭐 재학생, 졸업생 합쳐서 뭐 의치한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가잖아요. 어쨌든 그 고등학교도 서울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딱 2명이에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 정도 되면 1730 몇 개쯤 돼요. 왜냐면 그 1회 자리 숫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폐교도 되고 신설도 되고 하다 보니까 대략 1700개로 잡을게요. 그건 1700개 고등학교 곱하기 2, 뭐 최대 34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금 말씀드린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원, 그러니까 합격을 낸 고등학교들이 500개가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1700개 중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낸 고등학교가 500개예요. 수시모집 지역균형에서. 그럼 만약에 서울대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등학교에 공평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적당한 학생들 뽑아서 전국 1700개 정도 고등학교에 공평한 지원 자격을 준다라는 취지는 사실 맞죠. 근데 문제는 수시에서 지균이 500개 정도 고등학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정시에서는 그보다 더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보다 수능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선고등학교에서 대략 300개 정도 내외 고등학교에서 2명씩 지원하게 되면 대략 600명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모집 단위는 인문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뭐 정치외교, 경제인류, 경영이 없네요. 공과대학, 그 약대, 의대, 그다음에 치의대, 치의학과 뭐 이런 모집 단위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배점은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이에요. 이 선발 방식을 다른 대학에서 과연 쓸까 안 쓸까? 이거는 도입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뭐 지금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능 위주 전형이 40%가 안 된 대학교가 뭐 경희대하고 중앙대 정도 있습니다. 그럼 대학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입시 결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대학들은 뭐 회사도 똑같잖아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해서 팔고 싶은 게 똑같은 심리인 것처럼 대학들도 자기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잘 보존하고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높은 입시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그럼 대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100명 뽑는 것보단 70명이 낫죠. 왜냐면 100명의 컷과 70명의 컷은 다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3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으로 늘렸을 때 그 전보다 입시 결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해서 각 고등학교별로 물론 2명 이상의 지원자를 주겠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하게 되면 정시에서 문이 2개로 달라지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현재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위주 전형이 40%가 안 된 대학들은 모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형을 개편을 했어요. 여기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 동양화학과, 서양, 조소, 공예, 디자인학과, 실기를 포함해서 1단계 수능 5배수, 2단계 수능의 실기 면접으로 선발하는데 이 전형이 바로 무슨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실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요게 대략 제가 세보니까 120명 정도 돼요. 서울대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밖에 못 늘릴 거예요. 그 서울대 위상과 사회적인 책무성 때문에. 그럼 서울대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정시를 늘릴 거면 예체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전형 같은 이 모집 단위를 실기 실적으로 뽑았던 것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정시를 줄이는 효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요 인원 더하게 되면 대략 120명이고요. 이게 3.7% 정도 가까이 됩니다. 대략 4%죠. 그러면 서울대가 2023에 수능 40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30이에요. 10%가 부족하죠? 여기에서 3.7%를 확보했으니까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6.7, 뭐 대략 7%?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이니까 3,000명에 7%하면 200명.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로 예상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아까 300명 정도 학교에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자는 300명 곱하기 2 하니 600명, 200명이니까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봤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서울대가 이제 교과평가 말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바뀐 부분들에 대한 해석, 왜 그렇게 바꿨고 왜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